안녕하세요. 지혜 달팽이 지달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 국가나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뛰어난 지혜와 용기 혹은 탁월한 추진력과 혁신적인 비전과 같은 자질들을 우선적으로 떠올리실 겁니다. 물론 이러한 자질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2000년도 더 된 아주 먼 옛날 동양의 위대한 사상가이자 교육자였던 맹자는 단호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내, 즉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과 그 사랑을 바탕으로 올바른 일을 실천하는 정의로운 용기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맹자의 사상 중에서도 리더의 역할과 통치, 철학의 정수를 깊이 있게 담고 있는 고전 중의 고전 맹자 양의 왕편을 통해 이 시대에 절실히 필요한 리더십의 지혜를 함께 탐구해 보려 합니다. 눈앞에 단기적인 이익만을 좇는 것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이를 우선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진정한 리더의 길임을 맹자는 끊임없이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고 교과서적으로 들릴 수 있는 이 말이 왜 그토록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며 시대를 초월하는 고전으로 남았는지 그 깊고 오묘한 의미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자의 이야기는 결코 박물관에 갇힌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급변하는 우리의 사회와 다양한 조직들, 그리고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여전히 강력하고 유효한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간을 거슬러 맹자의 지혜로운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볼까요? 맹자 양의 왕편은 맹자가 위나라의 왕인 양의 왕을 만나 오랫동안 나누었던 핵심적인 대화들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당시 위나라는 주변의 강대국들, 즉 제나라와 진나라, 초나라 등과의 끊임없는 전쟁과 경쟁 속에서 매우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양의 왕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자신의 나라를 다시 부강하게 만들고 지쳐있는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고 안정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매우 깊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대 최고의 현자로 소문난 맹자를 자신의 궁으로 초빙하여 나라를 이롭게 할 방법에 대해 간절히 물었습니다. 양의 왕은 맹자가 혹시 새로운 군사 전략이나 혁신적인 경제 정책 혹은 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 비책과 같은 실질적이고 당장의 이익이 되는 조언을 해주지 않을까 크게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맹자는 양의 왕의 기대와는 전혀 예상 밖의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맹자는 침착하면서도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하필이면 이익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십니까? 이 나라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인과 의가 있을 뿐입니다. 이 한마디는 맹자 사상의 핵심이자 맹자가 양의 왕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통치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즉, 눈앞에 보이는 단기적인 이익이나 당장의 편리함 혹은 물질적인 풍요만을 맹목적으로 추구해서는 진정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거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맹자가 말한 인의는 단순히 착하고 순한 마음을 가지라는 표면적인 의미를 훨씬 넘어섭니다. 이는 사람을 근본적으로 사랑하고 연민하며 아끼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하여 이웃과 사회, 나아가 모든 백성에게 확장되는 보편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는 그 인자한 사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올바른 일을 행하는 정의롭고 도덕적인 행동과 결단을 의미합니다. 맹자는 왕이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며 그 사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이로운 정치를 펼칠 때 비로소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백성들이 왕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백성들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 따르는 나라야말로 어떤 외부의 침략이나 내부의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하고 영속적인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오직 자신의 이익이나 집단의 이익만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맹자는 이러한 이기적인 태도가 결국 사회 전체를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왕은 자신의 권력과 재산의 이익을, 신하는 자신의 출세와 명예의 이익을, 그리고 백성은 오직 자신의 생존과 물질적인 욕구만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각자의 이익만을 좇다 보면 결국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불신과 갈등이 증폭되어 사회는 혼란과 무질서에 빠지게 됩니다.
맹자는 이러한 이기적인 마음이 결국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통찰했습니다. 그래서 맹자는 인과 의가 물질적인 이익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가치임을 역설하며 이익 추구가 아닌 인의 실천만이 진정한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맹자는 양해왕에게 왕도 정치를 강력하게 강조했습니다. 왕도 정치란 무력이나 강압적인 법치로 다스리는 패도 정치와는 대조적으로 백성을 덕으로 다스리는 이상적인 통치 형태를 말합니다. 맹자는 왕도 정치의 핵심을 왕 혼자만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누리는 여민동락에서 찾았습니다. 왕이 백성들 위에 군림하며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세심하게 돌보는 것이 바로 참된 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각자 자신의 생업에 종사하며 안정적인 살 곳을 얻고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며 더 나아가 교육을 통해 인간다운 품위를 지키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곧 왕이 백성과 함께 진정한 즐거움을 나누는 길이라고 맹자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맹자는 이를 위해 왕이 단순히 명령만 내릴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생업을 근본적으로 보장하고 사회의 약자인 노인과 아이들 그리고 병들고 소외된 이들을 적극적으로 돌보는 따뜻한 정책들을 펼쳐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조언했습니다. 예를 들어 농사철인 농번기에는 백성들을 군역이나 강제, 노역에 함부로 동원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농사에 전념하여 풍년 농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어족 자원이 풍부한 강이나 바다에서는 그물을 너무 촘촘하게 치지 못하게 하여 어린 물고기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자원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지혜롭고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들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백성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보장해 주어 그들이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국 나라의 진정한 힘과 부국강병의 원천이 된다는 맹자의 깊고 예리한 통찰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양해왕은 당시 주변 나라들과의 잦은 전쟁으로 인해 국력이 소모되고 백성들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심각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는 나라의 안위를 지키고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맹자는 그런 양해왕에게 전쟁의 참혹함과 그로 인한 백성들의 고통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전쟁을 멈추고 오직 인의를 바탕으로 백성을 아끼는 마음으로 다스릴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맹자는 전쟁의 어리석음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비유를 사용했는데 그 중에서도 유명한 것이 바로 50보 100보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전쟁터에서 싸우다 겁에 질려 50보 도망친 병사가 100보 도망친 병사를 비웃으며 비겁하다고 손가락질하는 상황을 묘사합니다. 맹자는 이 상황을 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50보 도망친 것이나 100보 도망친 것이나 본질적으로는 둘 다 전쟁터에서 도망쳤다는 점에서는 똑같은 도망병일 뿐이다. 단지 도망친 거리가 조금 더 짧다는 이유로 스스로는 의롭다고 착각하고 남을 비웃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위선적인 태도인가. 이 비유는 단지 전쟁에 대한 비판을 넘어 인간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중적인 잣대와 본질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작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비난하며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위선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겉으로만 드러나는 현상에 매몰되는 것을 경계하라는 심오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맹자는 전쟁 또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단지 더 큰 희생과 고통 그리고 불행을 불러올 뿐임을 지적하며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자신의 권력욕을 채우기 위한 전쟁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단호하게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평화를 이루는 데 있다고 본 것입니다. 맹자는 자신의 심오한 사상을 양해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비유와 구체적인 예시들을 능숙하게 활용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앞서 언급한 50보 100보 비유는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비유는 단지 전쟁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인간의 보편적인 본성과 심리를 꿰뚫는 날카로운 통찰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작은 실수나 부족함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변명하고 용서하면서도 남의 조금 더 큰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는 가혹하고 비판적인 잣대를 들이밀곤 합니다. 맹자는 이러한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태도를 통렬히 꼬집으며 겉모습이나 크기에 현혹되지 않고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모든 존재에 대해 너그럽고 포용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대해야 함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맹자는 인간에게는 본래부터 측은지심, 즉 남의 불행을 보면 저절로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측은지심이야말로 인의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이며 모든 도덕성의 뿌리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더는 바로 이 측은지심을 바탕으로 백성들을 보살피고 사랑하며 그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른 채 우물에 빠지려 할 때 우리는 그 아이가 누구의 자식인지 혹은 자신과 어떤 관계인지 따지기 이전에 본능적으로 아이를 구하려는 마음이 생기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내재된 측은지심이며 이러한 본래의 선한 마음을 확장하고 발전시켜 나가면 훌륭하고 덕스러운 정치를 펼칠 수 있다고 맹자는 역설했습니다. 맹자는 이러한 인간의 본래적 선함을 믿었으며 리더가 이 선한 본성을 잘 발휘한다면 인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맹자의 양의 왕편은 200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눈앞의 단기적인 이익만을 맹목적으로 좇다 보면 결국 장기적으로 더 큰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준엄한 경고, 그리고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의 원천이자 지속 가능한 번영의 길이라는 메시지는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와 경쟁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고 강력한 울림을 줍니다. 기업의 최고 경영자든 특정 조직의 관리자든 혹은 한 가정의 구성원이든 아니면 사회의 한 구성원이든 맹자가 그토록 강조했던 인의의 정신은 모든 관계와 역할 속에서 빛을 발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나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기보다는 더 넓고 포괄적인 시야로 전체 구성원들의 행복과 번영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올바르고 정의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야말로 맹자가 꿈꿨던 이상적이고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 아닐까요? 맹자의 가르침은 우리 각자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가치를 삶의 우선순위로 삼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진정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잠시 멈춰 서서 물질적인 이익이 아닌 인의를 따르는 삶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사회와 개인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고 숙고해 볼 때입니다. 맹자의 지혜는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살아갈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맹자 양의 왕편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리더십의 본질과 올바른 삶의 방향에 대한 깊고 풍부한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맹자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어 어두운 길을 밝혀주고 때로는 올바른 길로 안내하는 나침반이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지혜의 이야기를 들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혜의 달팽이 지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